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 저녁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뭐 추석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향기로운 슈퍼님, 이치카님, 알부디님, 대박이지님, 담찬님, 어서오세요. 긍정의 선물님, 추세 승리자님, 만개꽃님, 어서오세요. 만개꽃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역시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한번 볼게요. 이영재님 1등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늘품님, 좋은날님, 하이클래시 인베스터님 오셨고요. 그리고 사랑과 기쁨, 행복과 풍요, 그리고 감사님 엄청 기네요. 어서오세요. 네. 그 다음에 유영일님 어서오시고, 넷마블이요. 네. 김충열님 어서오십시오. 오노 DPC 부탁하신다고요? 네. 오노님 어서오세요. 박정희님, 간물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아숨님, 네, 윤님, 어서오세요. 이준기님 오셨고요. 김종국님,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그 진단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까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홈센터 홀딩스, 거기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네. 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네, 잊지 마시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유튜브 달빛냥이님 어서오세요. 뷰티풀라이십니다. 네. 그래요. 네. 온유님 어서오시고요. 네. 다문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단 키트 시젠, 네. 외국인들 많이 사면서 오늘 상 갔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YBM도 더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여기 부딪히는 모습이라서 이제 끝날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음. 근데 걱정거리가 생긴 거지. 그냥 거의 없다가 갑자기 또 늘어나니까, 네, 걱정거리도 생긴 거죠. 이게 신천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진단 키트나 이런 원격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단기적 이슈로 틀 때마다 팔아먹기 위한 어떤 포인트, 그런 것들을 계속 잡아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잠깐 참고를 좀 해드리고요. 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띠띠띠. 하여튼 이 사람들, 네, 단타 잘하시는 분들, 네, 돈들 많이 보세요. 멀티 캠퍼스요. 네, 멀티 캠퍼스 1번, 그 다음 2번은 SK 케미칼이고요. SK 케미칼. 3번은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맞는 건가요? 유중인데 오르네요.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일단 써놓을게요. 네. 4번은 농심. 네. 농심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또 해드릴게요. 네. 좀 오래됐으니까. 그 다음에 HLB. HLB. 네. 6번은 뉴지랩. 처음 듣는 거야, 이름. 네. 그 다음에 긍정의 선물님 NHN 한국사이버결제 요거요. 네. 8번은 하이클래시 인베스터님이 요거 또 있네. 사이버결제. 네. CIS가 이거죠. CIS 맞나? 네. 그 다음에 화신까지. 네, 화신까지 갑니다. 넷마블 안 되겠네. 네, 넷마블은 게임주라서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아유, 뭐, 치열하신데, 다, 그냥 뭐, 네. 여기까지, 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더 일찍 오셔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렇게 가야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뭐, 어쩔 수가 없다. 뭐 일단 특징적인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요, 잘렸죠. 네.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잘린 거예요. 잘렸어. 네. 그리고요, 혹시 여기 특징적인 부분들이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면, 네, 그 부분은 제가 주말에 또 특징주로 해서 테마주 진단할 때 종목 진단에, 포함을 시켜갖고 또 진단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 종목이 별 이슈가 없다 그러면요, 그냥 대충 보유하고 홀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름님, 풀무원 사라고 여기저기 댓글에 수도 없이 달아놨다고요? 네, 왜? 왜? 왜요? 난 풀무원 추천 안 했는데. 풀무원 어디서 났어? 네, 아무튼 뭐 그래요. 추천했나? 안 했는데? 네, 모르겠는데요. 내 종목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종목 갈게요. 시간 남으면 한두 개씩 또 할게요. 네, 한두 개 정도 더 해보고요. 시간이 아마 안 남을 거예요. 네, 이게 모자를 쓰니까 빛이 조금 덜 들어와요. 그래서 눈이 조금 덜 피곤하네요. 네, 오늘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눈이 막 부신데 저 조명이 문제인 것 같아요. 모자 쓰니까 조금 눈이 편해요. 대신에 얼굴이 좀 그늘해지지? 네, 그래요. 김충렬님 거 뭐 있는데? 김충렬님 거가 뭐가 문제 있어요? 힘들어요. 왜 힘들지? 그냥 힘드셔? 김충렬님. 어떤 거예요? 뭔데? 뭔데요? 응? 응? 김출령, 전재산에 들어가셨다고? 뭐에? 로스웰? 로스웰. 그 뭐, 어쨌든 간에 몰빵 치시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힘드시다니까. 나도 힘든데. 네. 특별하게, 네, 집어넣을게요. 네. 아이고. 전재산이에요, 진짜? 알겠어요. 가장 먼저 볼게요. 우리 재산은 소중하니까인데, 한숨 나오네, 그죠? 네. 아, 얼마에 사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종목은요, 그냥 딱 보면은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거는 뭐 이상한데? 왜 이러지?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오지 않아요? 주가 차트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요, 이 차트를 딱 보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네,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고, 이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주식인데,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매수하고 나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주식들은 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봅시다. 네, 기업이 그래도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이렇게 다 뒤져가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 하는 기업인지 한번 봅시다. 오늘은 최근에 조금 급등한 부분도 좀 있네요. 뭐 하는 기업인가요? 유동주식수는 그래도 57%야. 많이 돌아다녀. 외국인 보유 비중이 42%네? 응? 42%? 42%?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시총이 얼마가 있는데? 650억. 그러면 이 중에서 300억 정도는 외국인 자금이란 얘기잖아요. 그게 얘기구나. 중국 조시앙동. 조시앙동이네. 그 다음에 쫑지아홍. 얘네 둘이서 가지고 이 외국인 비중이 그냥 이 대주주 비중이었네. 42%. 이게 그냥 대주주 비중이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이거는 최대주주 비중이니까. 홍콩법에 의거해서 지주회사 형태로 설립이 됐고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소재하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양주 보싱 테크놀로지 발전 유한회사, 강서 로스웰 전기 유한회사, 베이징 로스웰 차량 부품 뭐 등등등등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CAN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용 전장 부품의 연구 개발, 제조와 차량용 에어컨 및 히터, 공조 제품을 판체로 판매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 일단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네요. 근데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요. 커넥티드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하고는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수혜가 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 보네요. 희한하다. 근데 네, 희한해. 홍콩법에 의거해서 지주회사로 설립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서 종속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을 종속으로 지배하고 있어. 이게 뭐하는 스토리냐?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글쎄요. 이건 실적 줄어든 거 봐요. 이렇게 되면은요, 감자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자본 총계, 자본이 아직은 많네요. 그죠? 자본금이 1,500억. 네. 자본금은 아직 있어요. 부채보다 자본금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요, 일단 뭐 회사가 망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본 잠식이 돼서. 지금 아직 적자 국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돼가지고 자본 잠식이 되더라도 감자를 들어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회사가 망한다거나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부채가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부채는 크게 중요하지 않네요. 자본금이 늘어나고 있어서 큰 걱정. 이 뭐 유상증자 같은 거 있었나요? 보면 되지. 유증 같은 게 좀 있었는가 본데. 그러니까 자본금이 갑자기 늘어났겠죠? 보자. 나와봐. 있네. 그죠? 유상증자 있어. 유상증자가 있으니까 자본금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저 시점에서 2019년도로 가야 되겠네요. 2019년도 5월 정도니까 무엇 때문에 했는지 한번 봅시다. 무엇 때문에 유상증자를 네가 했냐. 여기에서 만약에 운영자금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거는 네 그냥 아닌 거고요. 뭔가 새로운 사업 진출이라거나 뭔가 그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생각한 것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유상증자 결정. 왜? 무엇 때문에? 시설자금 맞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보면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고 또 종속기업들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지주회사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회사들이 실적만 좋게 되면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설자금에 대한 목적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 어떤 시설인데 라고 하면은 네, 미래자동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 뭐 업황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나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흘러내린 부분들은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가 흘러내렸죠. 그 다음에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미중 무역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흘러내려갔고요. 중국 기업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번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먼저 타격을 받았겠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부터 나온 거네. 딱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심각화됐었던 바로 그 시기. 여기 작년 7, 8월 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 같은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해서 주가는 흘러내리다가 이번에 한 번 더 얻어맞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모습. 자, 그러면 이 종목은요, 일단 주가의 수준은 여기까지 와줘야지 됩니다. 1,000원대 이상을 넘겨줘야지 뭔가 그래도 만들어질 생각하겠죠. 왜냐면 이때 유상증자까지 받아가지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미래 자동차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추세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건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는 뭐 질병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하락이 나타났다고 볼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런 과정 속에서 기관, 외국인 매도는 나왔기 때문에 수급상에서도 나쁜 포인트는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지금 두 가지로 접근해야 돼요. 망할 것이냐, 망하지 않을 것이냐. 일단 망하지 않을 거예요. 네,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적 호전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냐. 중국 쪽 자동차 시장은 커지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자산 몰빵은 확실히 부담되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당장은 네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중국 기업은 괜찮다라고 되어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비중을 지금 손실 중이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중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중국 기업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동차 업황이 슬슬 개선될 것이고요. 중국에서 그 다음에 기업의 자본금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성공하면서 500억을 조달했고 그것을 미래자동차에 투자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향후 기대치도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관계에 따른 부담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질병 사태죠. 질병 사태. 무슨 질병인지 아시죠? 네, 질병 사태. 왜냐면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코. 물을 이렇게 천천히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코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려. 그 예방법이 그거래요. 물 천천히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코로 나온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병 사태로 인하여 어떻다고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00원대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정상 추세로 돌아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보유 관점 유지하세요. 지금은 보유하셔도 되는데 비중이 많으시니까 반드시 상승 시점을 이용해서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국 기업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방법까지 알려드렸죠. 천천히 물을 드시는 방법. 멀티 캠퍼스 갑니다. 멀티 캠퍼스는 이름만 딱 들어보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 샤브작 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네요. 그죠? 캠퍼스. 뭔가 수업을 하는 입장? 교육 테마. 그렇지. 빛을 좀 보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교육 쪽이고요. HR 컨설팅, 콘텐츠 개발, 교육 플랫폼,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지식 서비스 제공,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이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대치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좋았던 것은 뭐냐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또 새로운 그런 기대치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좋아질 수 있는 단계가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에도 좋아졌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글쎄요. 시장 상황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참고하시고요. 지지선은 일단 여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면요.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타났죠. 그리고 지지선 유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저점 지지를 여기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뭐 당장 올라가지는 않더라도요. 왜냐하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35,000원 구간까지 해서 횡보 박스 만들고 옆으로 서주게만 된다 그래도 충분히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횡보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까지 파고 들어갔다 올라온 것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은 간단하죠. 실적, 매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배열 상황이므로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단, 매수를 조금은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역배열이고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35,000원 근처에서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여기 위치를 이렇게 끌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매수해도 그냥 네 크게 올라가기도 조금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지루한 거지. 근데 지금처럼 이제 종목 장세가 나오는 이런 시기에서는요, 지루한 종목 갖고 있으면은 재미없어요. 네. 수익이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는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중을 지금 많이 가져가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초보님.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SK케미칼 보죠. 네. SK케미칼. 오늘 시간 딱 보니까 더 안 될 것 같다. 그죠? 네. 오늘 10종목이니까 그래도. SK케미칼 오늘 많이 올랐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것보다 앞서서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선긋기 했을 때 뭐가 나왔다? 어이구야. 사볼만한 위치가 나왔네. 그죠? 왜 올랐을까요? 오늘 왜 올라갔고 왜 움직임이 이렇게 좋아졌을까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면 뭔가 재료가 있는가 봐. 네. 국내 최초 공급. 여기에 렘데시비르의 60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600배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치료제네요. 네, 치료제. 그럼 뭐 그걸로 그냥 끝난 거지 뭐. 지금 같은 시기는요, 또 그렇잖아요. 다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막 이런 것도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뉴욕주 같은 경우가 15일날 이제 개방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개방을 하는데, 이거 하지 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만약에 제2차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진단키트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 어쨌든 치료제 쪽은 가기는 가야 되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쪽에서 무언가 효과만 있다 그러면 대박인 거죠. 그리고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승인도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수입해가지고 실제로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긴급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보다도 600배가 강하다 그러면 이게 얼마큼 강한 거야? 네? 비아그라의 600배가 강하다 그러면은 사 먹을 거예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원인을 아예 뭉개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SK케미칼이 만약에 그쪽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어서 주무세요, 이름님. 네, 어서 주무시고,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여기서 뭐 종목 추천을 그렇게 하고 계셔. 네. 왜 들어가세요? 네.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이게 뭐 이렇게 보여야죠.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네.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강력한 치료제 관련 종목.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재확산의 위험이 있는 시기에 주가가 주목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재확산에 대한 부분이 잘 통제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미지수죠. 하지만 처음에 막 퍼져 나갔을 때,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적이고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신천지대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잘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게 막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의 어떤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그런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막 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즉각 반응해가지고 확 잡아내니까
이제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안심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려감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서 진단 키트나 뭐 원격 교육이라거나 지금 이것처럼 이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건 꼭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지금부터는 항상 매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매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 자,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1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이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격도 좀 벌어졌죠. 이 정도 나왔다라면 단기적 차익 실현, 뭐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좀 통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 추세는 크게 보면은 돌아설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더 올라가겠다 생각 들지만 단기적으로는 챙겨보는 관점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시간의 상이라고 해서 꼭 다 가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보통 요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 상승은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갭 상승을 통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게 점 상한가다, 또는 갭 상승한 이후에 양봉 터지고 나서 뭐 그냥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이 된다면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근데 점 상한가 이후에 음봉이 나온다거나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다거나 등등이 나오면 이제 내일 상승을 이용한 부분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을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시간에서 상이 갔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뭐 더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략적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한두 차례 정도 더 상승이 나타났을 때 차익 실현 관점을 보시면 좋다. 그 말씀을 드리겠네요. 참고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 볼게요. 대한항공. 이거 뭐 유상증자 했는데도 오르네요. 라고 되어 있는데, 유상증자 성공을 했나요? 성공을 했죠. 1조 원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돼요. 유상증자 통할가 투입. 한진칼이 여기다가 1조 원대니까 3천억 원 투입했다. 유상증자를 누구한테 한 건데? 주주 배정이에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게 있을 거야. 네. 3자 배정 아닌 거예요? 3자 배정입니까? 아니면 유증 확정? 주주 우선 배정이구나. 주주들에게 하는 거네, 유상증자를.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확보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서 얘네가 돈이 없어서, 사실 유상증자 같은 경우 보세요. 유증 같은 경우는요, 회사에 돈이 필요해. 회사에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제3자 배정이라고 해서 특수한 관계인이 나에게 돈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뿜빠이죠, 뿜빠이 해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걷어들일 것이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주 배정이 된 거죠. 주주 배정. 이거 주주 배정 이거 뭐라 그래요? 뿜빠이를 뭐라 그래? 뿜파이를 뭐라 그런 거야? 뭐 이거 더치페이?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든 전문 용어가 있었는데, 뿜파이가 뭐라 그랬지? 하여튼 뭐 각출, 뭐 이제 하여튼 n분의 1, n분의 1. 요즘에 n분의 1 그래, n분의 1. n빵 그래, n빵 돼 있구나. n빵 맞아. n빵. 그래요, n빵 하자 그러지. 이게 뭐 유상증자가 말 그대로 n빵이에요, n빵.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유증은 일단은 성공이잖아요. 성공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는 것은 처음에 터질 때는 악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일단 회사 자체는 돈이 생기는 거죠. 돈이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 되는 거고, 대한항공을 유증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그 지배 구조를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개념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는요, 대한항공에게는 악재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한항공이 적자에 시달려가지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 그래서 주주들에게 삥 뜯어가지고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겠습니다. 뭐 세금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돈 좀 주세요라고 했다라면 이거는 악재로 작용했겠죠. 근데 다른 의미의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자체가 악재가 되기는 하지만 이 기업의 경우처럼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악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은 뭔지 아시죠? 뭐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한진칼이 또 3천억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악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상증자가 성공했다라고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항공주에 대한 뭐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은 꽝이지만 이런 것들은 꽝이기 때문에 추세가 좋지는 않아도 유상증자가 기업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본주 같은 경우 지주사의 횡보와 무관한 건가요? 본주? 지주사? 이거 무슨 의미죠? 다시 질문해 주세요. 본주 같은 경우 지주사의 횡보와 무관한가요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다시 질문해 주세요. 지주사는 지주사고 본주는 본주고 그런데, 네. 그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되지 않았다. 지금은요,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사실 대장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 종목이 대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장이 아니더라도 이 종목이 대표주이긴 하잖아요. 대한항공을 알지 우리가 한진칼을 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래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보유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매수는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매수 대한항공을 할 거라면 나는 그냥 한진칼을 사는 게 낫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네. 대한항공을 사실 거면 그냥 한진칼을 사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진칼은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네. 대한항공은 그 시기에서 보면은 주가가 밑으로 처박혔지만 왜냐면 이게 그 지주회사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를 잡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대한항공이 한진칼의 횡보와 무관하냐 이 말이에요.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게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한진칼이고요. 밑에 대한항공이 있잖아요. 대한항공. 이게 한진칼. 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진칼, 대한항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항공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진칼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한항공도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대한항공이 지분 싸움에서의 수혜가 되지 않아요. 한진칼의 지분 싸움으로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진칼이 실제적으로는 수혜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과 이것은 현재 지분법 싸움에서는 대한항공은 무관하다라고 보셔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승부수가 나온 게 그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그 대한항공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겠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조현태의 싸움에서는 대한항공이 사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네, 한진칼이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대덕전자 분할 대상장은요, 송구영신 지난번 강의에 있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송구영신 지난번 방송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부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농심 지난번에 계속 더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더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세가 일단은 바뀌잖아요. 그죠? 네,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고, 그때 진단이 한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더 잘 간다. 네. 그때 왜냐면 제가 이걸 초코파이하고 잠깐, 네, 착각해가지고요. 신라면인데, 네, 초코파이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때 뭐 하우 펑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아, 그건 오리온이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진단해드린 생각이 났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식품이란 말이에요. 식품. 경기가 나빠도, 네, 종목 분석 더 이상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해야 돼요. 네, 먹고 사는 건 해야 되는데 맨날 쌀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밥만 먹어요? 안 되지. 라면도 좀 먹어야 되고. 그럼 이제 농심. 근데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라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능성 라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양분화되어 있죠. 아직까지 이제 농심이 선두주자다, 농심이 1등이다라고 하기가 조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사는 거고, 이 밸류,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네임으로도 먹고 사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상황은요, 충분히, 네, 이 종목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 다 나쁘더라도요, 식품 관련주들은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세가 돌아간 모습이고요. 이 상승이 얼만큼 이어질런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저항대가 계속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상승은 제한적일 거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약에 뒤집어져서 바뀌었다, 그렇게 된다면 식품주들이 이제는 또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시장이 바뀌어서 이제 모든 악재가 해소가 되고 성장성으로 간다 그러면 성장주들이 또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매기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 괜찮습니다. 근데 35만원 전후로 해서는 저항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 종목 잘 보세요. 지지선은 어디에 있어요? 26만원에 있죠. 저항선은 35만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32만원. 그러면 여기서 금을 그어 보세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 밑에 거는 뭐예요? 리스크. 요 위에 거는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이 리스크보다 작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돼요? 매수는 아니다.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수익을 위해서 조금 더 홀딩한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식품주이므로 경기가 안 좋아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35만원 수준의 저항대가 제법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 주가의 상황을 대입해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지지선은 26만원, 저항선은 35만원, 현 주가는 현주가 32만원, 리스크가 기대 수익보다 크다. 따라서 지금은 보유자는 추가 상승 시, 네, 차익 실현을 해야 하므로 홀딩 전략, 매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선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종목 진단을 더 이상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벌써 40분이에요. 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종목이 많아서 안 돼요. 네. HLB 갈게요. HLB 아직도 하시고 계시나요? 10만원대가 돼서 그나마 좀 이제 숨통이 좀 트이시나 본데
이게 논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날 것인지 그것을 이제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그때 매대남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해드렸었죠. 내가 직접 살게 그래갖고 마이너스 40% 기록을 딱 해드렸잖아요. 이거 봐 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40% 나오죠? 네, 그거 아직도 영상에 남아있어. 너무 그때 내가 네, 내 현금을 잃어버렸어. 소고기 한 끼 사 먹을 거 돈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 욕 되게 먹었어. 진짜 웃기지 않아요? 네. 사지 말라고 했는데 욕 먹었어. 그래서 사면 왜 안 되는지 알려줄게. 매수해가지고 손실이 난 거 보여주더니 그래서 또 욕 먹었어. 아,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죠? 네. 욕을 위해.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비관론자들 다 혼나야 돼. 씨.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은요. 나빴다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이제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유상증자 했나 보네요. 권리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요런 시점이라면은요. 이제는 매도를 멈추셔야 돼요. 매도를 멈추셔야 돼. 이게 이런 전략들은요.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에서 많이 봤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이게 이 자리에서 계속 우리가 뭘 했냐면 매도 의견을 드렸단 말이에요. 매도 의견. 근데 이게 하락이 이제 멈추는 시점이 이제 이쯤 나가가지고요. 여기 중반부부터는 매도가 아니라 일단은 홀딩하세요. 그 다음에 매수하세요. 이게 이렇게 나간 거거든. 예. 그러니까 계속 바로 어제 것까지 나빴는데 오늘 보니까 괜찮네 생각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포지션은 반대로 지금까지 포지션과 다른 방향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HLB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계속해서 그지 같았는데요. 이제는 뭐가 조금 지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바뀐 것 같죠.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러울 거예요. 왜냐면 뭔가 성과도 없잖아요. 아직 뭔가 그냥 기대치만 갖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매도의 관점도 지금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조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지선 때는 85,000원 이탈하면은 매도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추세가 반등이 아니라 밑으로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선 85,000원. 네. 지금은 하락 추세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횡보 흐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점에서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 홀딩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하단 지지선이 85,000원에 있으니 이것을 이탈하면 반드시 매도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신규 매수와 같은 경우는 뜻이 있다면 이거는 뭐 나는 별로지만 이렇게 저는 매수하지 않겠지만 뜻이 있다면 소량 접근 이후 상황을 보고 추가하는 것으로 대응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은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하락이 멈췄다 수준으로만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이런 자리 너무 좋아해. 또는 앞으로 잘 갈 거야.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가만히 보면은요.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그냥 막 완전 박사님들 많아. 나는 무슨 의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 근데 보면은 그냥 뭘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별의별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어려운 뭐 원소기호 이런 것도 다 외웠나 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무슨 효능이 있고 그 정도 공부했으면 아마 서울대 갔을 거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분들 많아서 뭐 이렇게 딱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나는 정말 믿는 구석이 있어. 난 여기에 대해서 믿는 게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매도에 대한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뭐 자기 판단에 따라서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네. 자, 뉴지랩 가겠습니다. 뉴지랩 요거는 뭐예요? 고생 다 했고 그죠? 추세는 좋아지고 있네. 추세가 좋아지고 있어. 왜 좋아지고 있지? 왜 오늘 많이 올랐죠? 새로 나온 종목이라
모르는 건데, 이것도 치료제. 치료제라 이거야. 그래서 뭐 뉴지랩인데 이거랑 SK 케미칼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아까 SK 케미칼을 그걸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뉴지랩이 이건데 내가 지금 뭘 잘못 본 거예요? SK 케미칼은 관계가 없는 거였잖아. 그럼 아닌데 SK 케미칼도 있는데 아 이게 지금 다 치료제 쪽으로 가는 거구나. 치료제 쪽으로 나파모스타트. 그러면 뉴지랩은 뭐야? 이것도 나파모스타트 똑같은 거네요. 그럼 뉴지랩하고 SK케미칼 똑같은 거구나. 그래요. 그럼 뭐 똑같은 거네요. 뭐, 네. SK케미칼과 똑같은 거잖아. 여기. 뭐 똑같은 거. 네. SK케미칼과 같은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좋겠고요. 주가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보였으니 아마도 이제 저것처럼 되지 않을까요? 렘데시비르가 처음 나올 때 이 파미셀이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빵 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 뉴지랩 어디 갔니 지금? 뉴지랩 이것도 이제 SK 케미칼과 같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미셀은 이제 좀 맛이 갔네. 이제 렘데시비르가 또 밀리니까 이게 그렇게 되겠다. 지난번에 제가 거기 그 MTN에서 TV 방송에서 제가 진단해 드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신풍제약 할 때? 신풍제약은 네, 이거 많이 올라갔네요. 이게 수익에 대한 포인트. 이제 차익 실현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뭐 이제는 조금 소외될 것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신풍제약은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의 치료 효과가 또 있는가 보지? 네. 어, 이게 진짜 뭐, 네. 뭐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구나. 그죠? 근데, 이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뒤로 밀려난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것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도 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고, 이거는 지금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쪽인데, 이쪽이 또 연관관계가 또 새롭게 또 드러나는가 봐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건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그 이제 새로운 어떤 대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가 주목이 되는 거고 렘데시비르는 좀 뒤로 밀리겠죠. 그럼 파미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일은 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테고요. 뉴지력 같은 경우는 내일 강하게 튀어나갈 수 있겠죠. 강하게 튀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SK케미칼이나 뉴지랩에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의 상이고 오늘 강에 올라갔고 재료가 강하니까 상승이 빵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요. 갭 상승한 이후에 빨간색 양봉 보이면서 더 올라가 버린다면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 상한가 가도 홀딩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갭 상승하고 나서 음봉이 달린다거나 네. 또는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서 내려온다거나 이러면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둬야 되겠다. 나는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절반만 파셔도 되긴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상황적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해먹고 나오기 좋은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료는 참 좋게 나왔는데 기존에 이 렘데시비르가 나오면서 뭔가 나오고 이렇고 저렇고 할 때도 파미셀이 한번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던 것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으니 추가 상승이 나올 때는 단기적 차익 실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 갭 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추가 상승하거나 점 상한가가 나온다면 계속 홀딩 하시고요.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 떨어지거나 윗골이 길게 형성되면
매도가 유리하겠습니다.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 보시고요. SK케미칼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NHN 한국사이버. 오유, 잘 간다. 네, 사이버 결제 좋은 주식이에요. 네, 잘 가는 주식입니다. 신고가 좀 세죠? 네, 쭉쭉쭉 잘 간다. 자,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제 슬슬 이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임원진의 매도가 있죠. 박석준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이 4만 주 줄어들어서 3만 주가 됐다. 원래 7만 주였는데 4만 주가 줄어들었다. 네. 지분율이 똑같이 이렇게 줄었다. 이거 그냥 단순한 차익 실현이겠죠. 많이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차익 실현. 이게 지금 이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카드 결제 대행사잖아요. 피지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제가 더 많아졌어요.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때보다 더 많아졌어. 온라인 결제가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한 거예요. 홈쇼핑도 많이 하게 돼요. 온라인 쇼핑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이 쇼핑 구매 쪽에서 가장 이제 구속력이 작은 게 뭐냐면 현금을 들고 재래시장에 가는 거예요. 직접 현장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현금을 들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내가 뭘 살지 적는 거예요. 계획 구매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면 거의 이 목표를 타겟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오차가 없는 소비만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우리 마트 한번 갈까? 해가지고 온 가족이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비계획 구매가 발생이 돼요. 즉 마늘 하나 사러 왔다가 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집에 갈 때 보면 돈 한 20만 원치 사갖고 가는 거야. 마늘 하나 사러 왔다가 예, 이게 뭐냐면 비계획 구매. 이거는 신용카드를 들고 있을 때 많이 씁니다. 왜냐면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보다 구속력이 더 없는 것은 뭐냐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은 그 자체가 없어. 그리고 상품이 눈에 쫙 들어오긴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또 그리고 후기가 있잖아요. 온라인 후기가 어머 이건 꼭 해야 돼. 그 연관 카테고리에 또 다라락 소개가 떨어져요. 홈쇼핑 장난 아니죠. 예, 고생한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러는데 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게 해서 네 흑우가 되는 거죠. 흑우. 그냥 막 지갑을 막 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일단은 이렇게 전자결제 관련한 종목군들에게 가장 네, 좋은 시기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성수기로 진입한 상태로서 실적 등이 많이 개선될 수 있고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시장에 대한 수혜로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단기에 너무 올랐고요. 임원진 매도가 있어서 추가 상승보다는 현 구간 즈음에서 횡보를 하거나 하방으로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가까운 지지선은 4만원인데 고점 대비 괴리가 좀 있네요. 비중이 좀 있는 분들은 차익 실현을 권장합니다. 네, 차익 실현 관점을 일단 권장할게요. 근데 이 종목을 이제 이 조정이 좀 일단 단기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단기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사면 되는데 다시 못 살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절반만 파세요. 절반만 팔고 절반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그 주식이 원하는 위치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냥 더 보고 싶으신 분들 또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절반만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은 약간의 차익 실현 관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봐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좋긴 좋은데 너무 올랐어. 그래서 주식이란 게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CIS. 오, 한글이었구나. 네. 한글이 있네요. CIS. 네. 요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지금 위치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쌍봉 형태라서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위쪽에 저항을 받고 두들겨 맞은 모습 좀 있었고요. 지금 이거 제대로 모양 만들려면요, 이거 4,500원대 이상 넘어가서요, 이거 다 끌고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 아래쪽 장기 이평선과의 이격이 더 벌어져요. 그러면 더 벌어지면서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횡보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진단을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단기 쌍봉 형태의 모습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위치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4,500원 위쪽으로 주가가 통과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하방에 있는 하단에 위치해 있는 지지선과의 괴리, 이격이 더 크게 벌어져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요. 이 종목이 선택할 선택지는 아마도 4,000원에서 4,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박스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박스가 박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횡보가 이어지면서 리스크도 줄여주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단 보유 중인 분들만 홀딩하시고, 신규 접근은 대기해야죠. 네, 대기. 신규 접근은 별로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 지금 들어가도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가지 말자. 네, 그 말씀 드렸고요. 화신 가겠습니다. 화신. 네, 오늘 종목 진단은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조금 일찍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신은 저도 주식을 사가서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네, 자동차 관련주죠. 자동차, 부품, 운송 장비 이렇게 돼 있죠. 이 주식은요, 지금 추세가 하락한 상태를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을 갔어요. 전환시킨 모습으로 갔는데, 이게 됐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 상황으로 해서 급락했고요. 반등, 그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 내려가는 모습은 일단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또는 다른 자동차 업황들도 올라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잘은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업황 자체가요, 좋아져야지 돼요. 그 다음에 제2차 뭐 확산이니 뭐 2차 경기 부담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못 갑니다. 근데 종목 자체는요, 펑하 10배에 PBR 0.23에 유보율 1600%에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괜찮아요. 더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은 더 매수하지 마시고 홀딩으로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이 돌아올 때까지는 지켜보자 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은 뭐냐면, 네, 그냥 홀딩만 하시는 전략입니다. 어쨌든 저점은 잡혀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업황 자체가요, 네, 업황 자체가, 네, 나쁘지 않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
길게 보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추세의 상승을 기대하기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지선은 이미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겠고요. 홀딩만 유지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홀딩 플러스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신규 접근은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마무리를 좀 지으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세요. 괜찮습니다. 유지하시고요. 조금 길게 본다. 기업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만희님 신천지 그분은 아니시죠? 네. 성함이 똑같네. 늦게 오셔서 그래요. 맨날 그러는 게 아니고 맨날 늦게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지금 여기도 정말 일찍 오신 분들만 그게 선택이 되는 거라서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 늦게 오신 분들은 종목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에 좀 일찍 오시고요.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고생하셨어요.